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고식 부탁드리면서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역시나 또 휴일이지 않았었습니까? 휴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9,400여 명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1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66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화이자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에서 나온 오미크론에 특화가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것이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에서도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번 주 안에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은 다음 주 초부터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시 오픈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이 학력 평가를 했는데 학력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2년 동안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줌으로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굉장히 낮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학생들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몇몇 곳들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 명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전체 지역을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셴젠 그리고 챙두 이런 곳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9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서방 세계, 유럽하고 미국,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이 제재 때문에 무기들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북한한테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 정보국에 따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 그리고 미사일을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 공격을 하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포탄하고 미사일이 좀 많이 모자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북한한테서까지 지금 이 미사일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한테까지 이렇게 미사일을 산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좀 많이 조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한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렇게 테러리스트들과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하겠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빼앗긴 이 유크레인 영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영토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 이 유크레인 군인들 제발 잘 싸워줘가지고 러시아 군인들 모두 몰아내가지고 빼앗긴 땅들 모두 다 잘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 군들은 남부 지역에 계속해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에 반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헤르손을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원래는 주민투표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이 헤르손 지역을 러시아로 통합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크레인에서 계속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민투표를 지금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조작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조작을 하겠죠. 어쨌든 유크레인에서는 지금 반격을 계속 어마무시하게 해대고 있으면서 이 헤르손 지역에 있는 몇몇 마을들을 계속해가지고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까지 모두 다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러시아가 포격을 해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이 또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또 러시아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포격이 떨어져가지고 원전에 공급을 해주는 전원이 또 끊겨가지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을 뻔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친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발 이 원전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이 유크레인의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미국 뉴스를 한번 또 들어보자고요. 이틀 전인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 30대 여성이 납치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보태서 말씀드린 게 이 납치된 여성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 한 2주 전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자그마치 32억 달러 가치를 가진 회사를 물려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아마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상속녀로 이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납치를 한 이 지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의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은 뒤에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한 거 같네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어제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패스트푸드점 중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이 패스트푸드점은 최저 시급을 내년까지 22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최저 시급이 22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이 햄버거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캘리포니아 LA 근처에 있는 이제 최저 시급은 한 15달러 50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22달러대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네요. 한국 돈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은 시급이 3만원입니다. 3만원. 어마무시하게 많이 시급이 올라갈 것 같네요. 내년부터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미국의 기밀들을 어마무시하게 훔쳐다가 자신의 집에 두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국가 기밀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국가 기밀들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랑스 대통령 혼외 정사, 그러니까 바람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핀 것들에 대한 이런 국가 기밀들이 뭐 탑시크릿에 이렇게 있었나 보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시크릿들을 미국 대통령이면은 모두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이런 좀 연애 기밀들 이런 것들을 자주 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에 있었을 때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비밀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하네요. 네, 트럼프는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서 이 대통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즐긴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대통령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워를 가질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을 뭐 제대로 하지는 않고 이런 좀 연애사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상 기후,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후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올해 동안에는 계속해가지고 이상기후에 시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 동부 쪽에서는 여름 내내 계속해가지고 곳곳에서 홍수가 이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이 서부 있지 않습니까? 미 서부에서는 여름 내내 계속해가지고 가뭄에 시달리고 폭염에 계속 시달린다고 하네요. 네,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매우 덥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 살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그런 어마무시한 더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는 원래 밤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시원해지거든요. 시원해지는데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도 더워요. 네, 요즘에는 밤에도 더워가지고 예전 같은다고 하면은 낮에 더우면은 이제 밤에 시원해지기 때문에 밤에 산책을 하면서 더위를 식혔거든요. 그런데 밤에도 못 나가겠습니다. 밤에도 어마무시하게 덥고요. 미쳤습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최근 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전력 비상사태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덥다 보니까 이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키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매우 많이 틀다 보니까 전력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전기차 오너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오너들한테 전기차 충전하지 말아라. 웬만하면은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고 웬만하면은 전기차도 충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기차 오너들한테 전기차를 충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어마무시한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이 폭염은 요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돼서야지만 폭염이 조금 꺾일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100도가 넘는 듯한 이런 폭염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 보여줄 것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어제 캐나다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 칼부림이 나가지고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캐나다 남부 지역에서 10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범인이 2명이라고 하는데 이 2명의 용의자가 도망을 갔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 2명의 용의자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이 형제 중에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 동생이라고 하는데 동생은 지금 계속 도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캐나다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고 해요. 총격 사건도 아니고 칼부림이라고 합니다. 칼에 찔려서 이렇게 사망을 10명이나 했다고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 캐나다에서 일어났는데 정말 끔찍하네요. 총격 난사 사건도 끔찍한데 이런 칼부림이 더 끔찍하죠. 칼을 들고 사람들을 마구 찔러댔다고 하니까 2명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범인들은 형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어이가 없고요. 빨리 이 범인이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어제 중국 쓰촨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지진이 꽤 크게 일어났습니다. 지진 규모가 6.8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3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0여 명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이제 실종자 수랑 그리고 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자랑 그리고 실종자 합해가지고 81명이나 사망 실종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엄청나게 컸던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하고 건물 13,500채 정도가 파손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민이 5만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다고 하네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아침에 두 건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도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거든요. 뭐 4.0, 4.3 이렇게 한 두 건의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엄청나게 큰 지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한 두세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역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허가 같은 것들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역시 이렇게 집을 허가 없이 짓는다고 하면은 지진이 이렇게 4 정도만 나더라도 이렇게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한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망자 수가 한 두세 명 정도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출발을 했었을 때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또 반등을 조금 하면서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구매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엔화 있지 않습니까? 달러 엔화 가격이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1달러당 142엔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24년 만에 최고치 엔화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엔화가 지금 싸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대가 온 것도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기차는 계속 이제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뭐 본격적으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전기차가 팔리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 리튬 배터리 만드는 이 리튬이 공급 부족 사태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전기차가 대세로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텐데 벌써부터 이 리튬 공급 부족 사태라고 하니까 빨리 차세대 배터리 테크놀로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빨리 이 차세대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리튬보다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배터리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포르쉐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가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에서 IPO를 해가지고 아마 유럽 IPO 사상 최대 IPO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복스웨건이랑 이 포르쉐랑 지분을 뭐 서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포르쉐가 이렇게 복스웨건 밑으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서로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르쉐가 또 IPO를 한다고 하면은 포르쉐 뭐 주가도 많이 처음에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뒤로부터 유가는 슬금슬금 오르면서 어제는 90달러를 또 돌파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90달러를 돌파를 했었다가 경기 침체,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유가는 대략 한 86달러 정도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빨리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잘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기름을 뽑아 올린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